최근에 뭐 댓글이나 뭐 채팅 같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 어차피 망했다, 그냥 이민 가면 그만이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좀 이민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헬조선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엔 잘 안 말하긴 하는데 한 10년 전쯤에는 많이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헬조선. 그 우리나라는 지옥이다, 이 조선반도는 지옥이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압니다. 경쟁이 빡세죠. 우리나라는 진짜 경쟁 사회야. 그래가지고 뭐 대치동은 진짜 4살 5살부터 과외를 붙이거든요. 이제 의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런 걸 뭐 어떻게 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기 아들 딸 지금 학원 안 보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사교육 시키고요. 또 어릴 때부터 다 이제 사교육을 계속 시키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수능 잘 봐가지고 뚫고 올라가가지고 대학 잘 가고, 그래서 대학에서도 취업 잘 돼가지고 또 돈 벌면은 또 잘 모아가지고 또 결혼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일종의 다 경쟁을 하는 사회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나라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우리나라는 스트레스가 좀 많은 나라고, 그게 이제 경쟁에서 촉발되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잘 되는 거는 이제 소수죠. 기본적으로 경쟁이라는 거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좀 문제라면 문제가 뭐냐? 승패를 나누는 구조는 괜찮아. 근데 패자들을 부활시켜서 다시 한번 제2의 승자가 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너무 단기적으로 발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패배자는 그냥 방치하는 나라, 그리고 승자들이 독식하는 구조, 약간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게 많단 말이에요. 사회 곳곳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데 라는 게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예를 들어 어떤 뭐 축구 경기 결승이 있어. 그래서 결승을 치르면 누구는 승자가 되고 누구는 패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내일이 결승전이야, 이런 삶을 산다면 당연히 불확실하겠죠. 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그게 또 스트레스로 또 가중되고, 이러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인은 빡세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어요.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나라, 진짜 세계 최빈국에서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70년 만에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순전히 한국인들이 빡세게 살아서입니다. 빡세게 살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생각보다 기준이 되게 높아가지고 80년대 일본이 막 엄청 잘 나가고 이럴 때, 거의 뭐 미국을 이긴다 할 때도 유일하게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 유일하게 한국인들만 일본 무시하잖아요. 야, 일본 애들이 해? 그럼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사실은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건데 일본이 하면 우리도 하지 하면서 우리도 그냥 해. 야, 그냥 하자고, 빡세게 해가지고 달성해. 그러니까 또 일본을 따라잡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엄청나게 잘 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던 게 아직 70년밖에 안 된다 보니까 이제는 사회 문제로 바뀐 거죠. 사회 문제로 바뀌어가지고 모든 게 다 빡센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힘들다라는 사람들도 나오고, 아까 말했던 경쟁 시스템에서 탈락하는 사람들도 계속 쌓여나가다 보니까 사회가 한켠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막 있고, 한켠에서는 이제 패배한 사람들이 방치되어 있는 이런 사회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라가 망할 거다라는 얘기들도 많고, 인구도 감소하고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는 이제 필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 이민 가야 된다 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영화도 있어요. 이게 그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그 영화인데, 뭐 한국이 싫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뭐 불합리함이나 어떤 뭐 불편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떠나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외국을 나가는 뭐 그런 영화인데, 뭐 직장에서의 어떤 경쟁이라거나 한국의 뭐 학벌주의라든지 뭐 성과가 막 너무 압박받는 거, 뭐 불확실한 미래, 뭐 이런 것들을 원인 삼아 가지고 외국으로 뭐 떠난다. 근데 이제 같이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그냥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끼리 어떤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요, 탈조선 하겠다 하는 분들도 많고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적 상실 이탈 현황을 보면은 국적 상실도 많아요. 한 2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민을 가거나 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쪽 그 상대방 배우자의 국적을 따라가지고 이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2만 뭐 3만 명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한국이 참 살기 좋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한국이 살기 좋죠. 선진국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빡세게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빡세게 사니까 내가 뭐 필요한 거 하나 있다? 구하기가 너무 쉬워. 뭐 하다못해 우리는 뭐 등본을 떼든지 뭘 하든지 뭐 행정 서비스도 엄청 빨리 되잖아요. 이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은 뭐 요즘에는 그냥 뭐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것도 있어. 그래서 이제는 아예 신분증 들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패스 깔아가지고 보여주고 삼성페이로 결제하면은 바로 그냥 서류들을 막 뗄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좋은 나라죠. 거기다가 뭐 먹고 싶은 거 밤에 배달 잘 되죠. 뭐 병원도 요즘에는 밤에 여는 병원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살면은 뭔가 다 빠릿빠릿하고 되게 잘 돼. 뭐가 이렇게 착착착착 잘 돌아가. 뭐 하나 이렇게 느린 게 있다? 이 한국인들은 참을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 무조건 어떻게든 막 갈고서라도 그걸 만들어내야 돼. 그런 나라죠. 우리는 뭐 평점을 테러를 하든 뭐 뭘 하든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거 바꿔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살기는 참 좋은데 반대로 그렇게 살기 좋고 빠릿빠릿하다는 거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뒷단에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도 많은 거야. 거기다가 이제 한국 사회가 워낙 경쟁도 심하다 보니까 이제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도 어찌 보면 이게 모순이기도 하죠. 살기 좋지만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모순적인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수십 년간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또 그게 또 병폐의 부작용으로 남아가지고 안 바뀌고 있는 것들도 많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뭐 법 같은 것들 보면요. 옛날에 만들었지만 지금하고는 너무 사실은 뭐 괴리감이 있는 그런 것들도 그냥 남아있는 게 많고 그거 바꾸려고 했더니 사회적으로 또 막 합의도 안 되고 이러면서 이거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데 하지만 사회의 구성원들은 동의가 잘 안 되는 이런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기 좋은데 앞으로도 살기 좋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많은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가 진짜 헬조선인가? 뭐 정말 이 탈조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한번 따져보아야 된다. 그러면은 크게는 이렇게 뽑죠. 치열한 경쟁 사회가 1번이고 집값이 너무 높다. 그래서 저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해요. 이런 것도 있고 사교육비가 너무 세가지고 도저히 돈을 모을 수가 없다. 애들은 애들대로 고생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고생하는데 경쟁에서 탈락한 아이들과 경쟁을 뚫은 아이들과의 그 어떤 소득이든 사회적 지위든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서 이거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평범을 강요하는 사회죠. 그러니까 평범한 걸 강요해. 그래서 저도 항상 강연이나 이런 거 가가지고 질문 있으세요라고 물어보면은 손을 잘 못 듭니다. 한 500명 있어도 한 명 들어. 근데 요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제가 잘 해주고 질문 뭐 좋았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다 들어. 남들 눈치 보는 그 문화도 엄청 강하고 이 처음으로 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도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야, 쟤 왜 오바해? 왜 쟤 오바 떨어? 막 이런 얘기들을 막 궁시렁거리는 문화입니다. 근데 한 명이 해가지고 이득을 봐. 그럼 나도 해야지 하는 분위기. 다들 모나지 않게 딱 평범하게 둥글둥글하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평범의 기준도 엄청나게 높아.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이 사회 전체적으로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왜 그러고 있냐? 뭐 열심히 해라. 뭐 너 더 빡세게 살아라. 뭐 이렇게 강요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쟁, 비교, 탈락. 이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채널에서 경쟁을 하고 뭐 빡세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기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라서 얘기를 하는 거지. 사회 분위기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바뀌고 우리도 여유롭게 살게 되고 뭐 집이 아니라 막 주식 막 코스피가 막 계속 우상향하고 30년간 막 우상향하는 S&P 같이 막 그렇게 되고 그런다면은 저도 이제 조금 여유를 부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실 또 역설적이게도 경쟁도 해야 되고 어떻게든 또 비교해서라도 살아남고 탈락하지 않아야 되기도 합니다. 자, 세계 행복 순위 1순위가 핀란드래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순위는 얼마일까요? 우리나라가 지난 그 57위에서 5계단 상승해 가지고 52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 52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제일 나쁜 게 143위래요. 아프가니스탄 뭐 전쟁도 많이 치렀으니까 뭐 가장 힘들겠죠. 143위 중에 52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게 상위 한 3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상위 30% 정도 되면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기서 우리 한국인 특이 나와. 한국인 종특이 나옵니다. 뭐냐? 상위 30%면 나쁜 거죠. 아니 어떻게 100명 중에 30등이 나쁜 거야. 100명 중에 30등이면 잘하는 거지. 좋은 거죠. 근데 아니야. 왜? 우리는 이미 경쟁에 익숙해.
상위 10% 안엔 들어가야 돼요. 이런 느낌인 거지. 상위 15%가 마지노선입니다. 저희는 막 이런 느낌이 우리 몸 안에 있어. 우리 본능에 있어. 그냥 한국인은 그냥 무조건 한 10% 안에 들어가야 돼. 이게 평균이야. 이거를 모든 데 다 적용합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뭐 직장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뭐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상위 10%는 돼야 돼. 안 그러면은 뭔가 남들이 봤을 때 좋게 안 봐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건만 된다면 한국을 떠나고 싶다라는 30대 응답자의 비율이 절반이라고 합니다. 절반. 한국 갤럽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30대의 절반은 제가 좀 사정만 되면요 한국 떠나고 싶습니다. 이게 나도 너도 우리도 모두가 만든 이 문화입니다. 아니 전 세계에서 50등 정도로 행복하면은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정상인데 아니야. 우리는 북유럽 정도는 행복해야 돼. 북유럽 정도 행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나라야. 이건 아닌 거죠. 사실 이건 아닌 건데. 자, 어쨌든 다들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면 이제 뭔가 희망의 나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장점만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아니겠죠. 한국에서는 당연해서 장점인지도 몰랐던 것들을 이제 외국 나가가지고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가장 이민 많이 가는 데가 미국이죠. 근데 이 미국은 잘 생각해 보면요. 물가? 우리나라보다 지금 비할 바 없이 높고요. 최근에 미국 가보신 분들, 뭐 하와이 가보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뭐 LA 가본 분들 느끼실 겁니다. 말도 안 돼. 이 한국인들이 낼 수 있는 수준의 물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 가는 순간 우리는 그냥 완전 저소득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돈을 모아봐야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수준의 물가가 됐어요. 자,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은 뭐 마약에 대해서는 청정한 국가 수준이죠. 근데 미국 가면 뭐 마약 뭐 너무 많죠. 총기도 많죠. 그래서 뭐 진짜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총기 사고로 막 난사해서 막 사람 죽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느껴보지 못했던 차별, 인종차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하고 뭘 좋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냥 너가 싫어 라는 어떤 취급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 의료, 우리나라도 의료가 참 좋은 나라죠. 그래서 정말 간편하게 적은 금액으로 잘 의료 혜택을 많이 받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의료비 때문에 보험이 잘 안 되면은 막 자가 치료하고 편의점에서 막 산 거 가지고 막 아픈데도 불구하고 막 집에서 막 무면허로 막 수술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는 느끼지 못한 또 다른 사회 문제를 가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우 손석구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살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생각도 없었고 한국에 살 생각도 없었는데 어떻게 한국에 한번 와가지고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모두가 다 한국 사람이죠. 그리고 모두가 다 한국말을 하는 딱 그 느낌을 받고 바로 내가 그동안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지만 그때의 삶이 이방인처럼 느껴지더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국에서 사는 게 맞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외국에 살면은 마냥 좋은 것 같지만 막상 한국에서 사는 때는 못 느꼈던 그런 장점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손흥민 선수도 지금 외국 생활 오래 했죠. 그때 거의 중학생, 고등학생 때 갔으니까 벌써 지금 한 15년, 20년 가까이 있었던 건데 해외 생활 결코 쉽지 않고 거기다 인종차별로 뭐 힘든 적도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거. 아무래도 내가 그 사람들과 뭐 언어적으로든 뭐든 아무리 섞이려고 하더라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어쩔 수 없는 차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스트레스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거는 결국에 형태가 다르게 다른 종류로 나한테 올 뿐이지 스트레스의 양은 똑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면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분명히 강하지만 외국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종류가 다를 뿐이지 또 다른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 있다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야 되겠다. 외국 가면은 다 해결된다. 아니다. 가면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민을 가면은 힘든 현실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힘들다라는 거가 어디서 이렇게 온 걸까 생각해 보면 이 돈에서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돈 문제 때문에 힘든 거죠. 사실 돈이 되게 많잖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 다 살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대부분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사람을 고용하든 아니면 뭐 속도가 느리면은
뭐 돈을 줘가지고 나 먼저 해달라고 하든 뭐든지 간에 돈이면 웬만큼 해결은 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민들도 많이 오는데 외국으로 이민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젊은 분들도 많이 온대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돈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물가도 그렇고 다른 비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너무 힘들다.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낼 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로 여기서 사느니 차라리 한국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많이 갑니다. 못 사는 나라로 가는 분들도 분명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불만이 있는 분들은 좀 더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돼 하면서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 뭐 미국 이런 데들로 많이 가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선진국으로 가야지만 내가 충족되는 그 기본 수준을 맞춰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높죠. 그 개인 소득도 높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지만 이 물가를 감당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언어 장벽도 있죠. 거기다 신분이 또 불안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언어 장벽, 신분 불안 그다음에 내가 상대적으로 이제 돈이 적다 보니까 물가도 높아가지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거기서 이제 편하게 잘 지내시는데 못 얻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힘든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민 1세대이신 분들 보면은 한국에서 되게 고학력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완전히 이제 뭐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물가는 높지, 언어는 잘 안 되지, 신분은 불안하지, 그러니까 좋은 직장 못 얻지. 그러니까 당연히 시급이 낮죠. 그러니까 맞벌이를 해야 되고 일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아이들은 또 방치할 수밖에 없고 또 일을 해야지만 또 여기서 이 높은 물가에 먹고 사니까 하면서 계속 뭔가 그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민 1세대는 2세대들을 위해서 기반만 닦아도 이것만 해도 사실 성공이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가지고 애들 교육시키고 어떻게든 내가 버티기만 해줘도 그 2세대, 3세대에서 빛을 보기 때문에 1세대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타국에서 자리 잡는다는 것은 한국보다 훨씬 힘든 일인 것이고 이걸 아주 쉽게 생각해 보려면은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도 자리 잡고 이제는 뭐 어엿한 뭐 집도 사고 건물주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과연 쉽게 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차별받고 막 고생하는 거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어떻게든 돈 모아가지고 불리고 해서 이제 한국인들만큼 살게 된 거는 우리가 하는 노력의 몇 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민이라는 거, 타지에서 자리 잡는다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살아보니까 못 살겠더라 하면서 돌아오시는 분들도 좀 많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민을 가면 그만이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살 건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내려야지만 사실 한국에서 살든 뭐 외국에서 살든 그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냥 어떻게 살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럼 외국 가야겠다. 외국 가서 마치 리셋하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뭔가 막연한 그런 결정? 그런 걸로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답이 없을 수가 있지만 외국 나가서도 답이 없을 수가 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외국 나가도 또 고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그걸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난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대부분 남이 그려준 삶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거든요. 뭐 부모님이 야 너 그냥 공부해. 저 뭐 좀 그림 그리고 하지 마. 그냥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 그냥 공부해. 그냥 공무원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나 친구나 지인들이 그냥 알려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하고 제일 안전빵이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사는 삶.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차이일 수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회사를 다니고 회사를 또 퇴사하기도 했지만 회사 퇴사한다는 게 뭐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고 나름 그래도 연봉도 높은 회사였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결국에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 거지. 근데 남이 그려준 삶을 살려고 했으면은 뭐 조금 더 안정적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마 조금 지금보다는 행복은 좀 덜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두 개의 차이, 이거를 차이를 내려면 내가 원하는 삶이 뭐지라는 게 명확한 사람이어야만 이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에서는 답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노력의 방향이 맞는 건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방향 설정을 잘하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방향 설정을 잘못한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라는 거는 요즘 시대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과거의 뭐 농경시대라든지 약간 조금 세상이 단순하다면 그래도 좀 될 수도 있는데 요즘엔 세상이 워낙 복잡하고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방향 설정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알을 잘 조준을 한 다음에 총을 쏴야지 총을 조준을 잘못했는데 총을 쏜 다음에 이 총알이 왜 절로 안 가죠? 라고 해봐야 답이 없다는 거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안 되는 길에서 노력하는 게 있고 되는 길에서 적당히 하는 게 있고 이 두 개가 있다면은 둘 중에 성공 확률이 높은 길은 뭘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길에서 노력하는 것보다 되는 길을 잘 잡으신 다음에 거기서 적당히 하는 게 성공 확률이 훨씬 높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되는 길은 일반적인 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얘기한 거기가 맞아, 그 길이 맞아라고 할 때 그 길이 보통은 안 되는 길이야. 그리고 되는 길은 야 그거 좀 위험하지 않아?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그거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되는 길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남들이 100% 말리는 게 진짜 안 되는 길이기도 해. 그러니까 여기 좀 극단적이야. 그러니까 남들이 말리는 데에 정말 안 되는 길과 되는 길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근데 야 거기가 맞아. 야 거기는 진짜 안전빵이고 야 그거 다 괜찮아. 막 이렇게 모두가 된다고 하는 길들은 거의 대부분 안 되는 길이에요. 최근에 뭐 제가 또 만난 분 중에 30대예요. 30대인데 돈이 진짜 많더라고. 돈이 진짜 많은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왜 이렇게 돈이 많냐? 라고 생각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30대면 이제 저보다 어리니까. 어린데 나보다 돈이 훨씬 많아. 근데 뭐 투자한 게 아니고 사업을 한 거야.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더라고. 이 모범답안하고는 사실 다르게 산 사람인 거죠. 30대인데 뭐 어릴 때 뭐 사업도 해보고 한번 망해도 보고 또 이제 사업하고 뭐 중간에 회사도 들어갔다가 다시 또 사업해가지고 저도 잘 돼가지고 이런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은 뭔가 남들이 살으라고 한 대로는 잘 안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다더라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뭐 내가 가장 내 여건과 상황에서 확률 높은 게 뭐지? 뭐 이런 거를 따져보는 사람이 결국에 남과 좀 다른 길로 가서 거기서 성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되는 길 하나 정도는 다들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되는 길을 찾아보려고 했던 사람이 있고 나는 어차피 안 되겠지 하면서 안 찾아본 사람이 있다. 저는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되는 길을 찾아봤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노력하다가 뭐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공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고 분명히 되는 길이 하나 있는데 사람마다 다 어떤 그 재능이든 뭐든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어차피 안 되겠지 뭐 하다가 시도조차 못 해보고 그냥 인생이 어느 정도 좀 황혼기까지 가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 차이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뭐 이민 가면 그만이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민 뭐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내가 그 찾은 길 있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걸 할 거야. 그러려면 이민을 갈 수밖에 없어. 라는 어떤 그런 필수 요소가 될 때, 그럴 때 이민을 선택하는 것이지, 내가 갈 곳도 모르고 할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은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민 가야 돼. 이민 가면 해결될 거야. 야, 어디가 제일 좋아? 미국. 야, 미국은 기회의 땅이야. 그냥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거는 오히려 더 내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 가면 답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막연히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모든 건 다 계획, 많은 고민, 고뇌, 그 다음에 행동, 실천 이런 걸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좀 장황하지만 뭐 단순히 뭔가 그 이민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